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차소희입니다. 자, 2028 대입을 겨냥해서 수능 예시 문항이 공개가 됐죠. 그렇죠? 선생님도 다 풀어봤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좀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총평 영상으로 캐스트로 지금 찾아왔는데, 근데 일단은 두 글자로 요 캐스트 내용을 딱 요약해라. 그러면 뭐냐면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전 내용과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네 가지로 자주 나올 것 같은 질문으로 선생님이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범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원수2 확통이나 뭐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나 단원도 똑같던데요? 근데 아닙니다. 추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확통에서 모비율 개념, 모비율의 추정이 추가됐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유형. 선생님 이런 건 안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 안 나와요. 아니에요. 싹 다 나옵니다. 과거에 묻혔던 그 유형들,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유형들이 이번 예시 문항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명실상부 제일 어려운 최고 난도는 수2 미적분 원 아닙니까?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2에서 오히려 미적분 원에서 아예 안 나왔었죠? 그렇죠? 21번과 30번 객관식 주관식의 최고 난도 문제가 제일 마지막 문제가 확통이랑 수원에서 나왔으니까 그 예상을 뒤엎을 거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자.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이 중요해. 물론 맞아. 이게 최근에 수능은 고1 수학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고1 수학하면 사실 기본 개념, 기초 개념을 좀 더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 문항을 보시면요. 심화 개념,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스킬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다수가 출제된 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살짝 입장을 조금씩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도 수업에서 좀 비중 있게 좀 많이 다뤄드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찾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 개념 다수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중간 요약. 출제 방법은 이전과 유사합니다. 문제 출제 방법은. 하지만 그 디테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그 변화가 엄청 크다는 게 이제 보여요. 그것들을 이제 뭐랄까,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쪼개드릴게요. 우선 구조를 보시면요. 대수, 미적분 원, 확통, 11개, 8개로 이쁘게 딱딱딱 나눠서 비율 이쁘게 맞춰서 출제가 됐고요. 4점짜리 문항이 중요한데 5개, 3개로 이 문제수에 맞춰서 황금 비율로 출제가 또 됐어요. 잘 분배가 됐고 핵심은 이겁니다.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19, 20, 21이고 주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28, 29, 30이죠. 그죠? 그 6개의 문항이 19, 20, 21, 28, 29, 30 이쁘게 분배가 됐습니다. 주목하실 점 뭐냐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수2에서 미적분 1에서 30번, 21번 둘 다 안 나왔다는 거. 30번은 대수에서 나왔고 그리고 21번은 확통에서 나왔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사점과 과거와의 유사점과 이제 새롭게 제시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유사점 먼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야. 이거는 수능 특강 연계 문제였는데요. 그대로 살짝만 틀어서 내용 난이도 거의 유사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유사하게 연계해서 냈던 그런 기조랑 그 이전에 자주 출제됐던 그래프 이런 유형들은 그대로 가져갈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 또 뒤에 있는 그 수열 문제, 가지치기 문제죠. 여러 가지 케이스 나눠서 하는 문제도 이것도 효자 유형이었잖아. 맨날 나오던 유형이었는데 이건 난이도는 좀 다르지만 이게 최근에는 난이도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골고루 나왔으니까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들, 정말 빈출됐던 유형들 중에 중요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갈 거니까 그 공부하는 그 흐름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다만 차이점들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봐봐.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형 문제. 지금까지 선생님 숫자 얘기만 잠깐 할게요. 22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총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원수2 문제가 22개씩 해서 곱하기 12 하면 264개거든요. 거의 300개 가까이 되는 거지. 근데 박스형 문제가 과거에는 딱 그 중에서 2개밖에 안 나왔었어. 그러니까 출제율이 1%도 안 돼. 1%가 뭐야? 한 0.7% 되나? 이거 안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만한
그런 유형이었거든. 심지어 그 두 개가 출제된 게 삼각함수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그에선 출제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27번, 좀 중요한 문제 번호거든요. 27번에서 나왔죠. 지수로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가 겪지 못했던 기출문제를 던져줄 거야, 이거야. 다만 이 문제는요, 옛날에 한 10년,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진짜 많이 나왔던 빈출됐던 유형이었거든. 그러니까 관짝에 들어갔던 거 다시 끄집어냈어? 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인데 대수야, 수원이야. 근데 수원으로 나와도 보통 마지막 문제는 수열에서 나와야지. 항상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야. 틀었어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등장했죠.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서 등장했는데 30번에 걸맞게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단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새로운 느낌으로 던져줄 수 있어 라고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그 스타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면 또 안 된다. 또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또 제대로 챙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미적분 1, 18, 20, 28번 이렇게 세 개가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 난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거쳐가야 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8번, 20번, 28번 모두 다 하나같이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건지를 좀 자세하게 좀 뭐랄까 좀 그 쪼개 알려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기존에 기본 개념 공부하고 뭐 교과서 풀고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거 풀면 그래도 중간 보스 정도는 잡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쉬운 4점에서 한 어려운 4점 넘어가는 그 정도 포지션 중간에 있는 4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으쌰으쌰 하면 풀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소신 발언하면 유형서 풀었다고 18번, 20번, 28번 절대로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기본 개념,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만으로 그냥 내가 풀 수 있나? 면 아니야. 좀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못 보던 건데?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하면서 좀 진땀 뺄 만한 그런 유형들이 나왔으니까 좀 소위 말하는 심화 뭐랄까 개념, 스킬들이 좀 여기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스킬 좀 공부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툭툭툭 쳐내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에서 모비율. 새로운 내용이니까. 또 모비율이 진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고생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서 당장 어렵게 내진 않았고 자, 뉴페이스지 공부 좀 해야 될 걸 하고 기본 문제로 툭 던져준 느낌이니까 모비율의 추정 단원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통에서요. 그 다음에 카드, 숫자 카드, 또 숫자 카드, 또 숫자 카드 이런 숫자 카드 나오는 확통 문제는 진짜 단골 출제된 거였죠. 근데 앞에서 출제된 문제들인 거 최근 기출 문제들 선생님이 좀 뽑아온 건데 29번이었고 29번이었고 19번이었어. 근데 이번에 예상문항, 예시문항에서는 21번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객관식 끝판왕 문제를 대수도 미적분도 아닌 확통으로 줘? 물론 실제로 27년도가 돼서 6월, 9월 수능을 봐봐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제일 어려운 문제로 물론 얘가 제일 어렵진 않지만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로 확통이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도 과거의 그 틀에 맞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식하지 마, 편식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29번은 평범한 문제였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였는데 29번 포지션에는 딱히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난이도였어요. 근데 확통이 29번에서 나오는 건 과거부터 옛날부터 막 나형, 가형 시절 있죠. 그때부터 진짜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이거는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그 포지션이랑 비슷하게 29번과 21번 그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 번호를 확통에게 충분히 넘겨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확통 별로 안 중요하다고 오해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주저리 말이 많은데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2027 돼봐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던지는 메시지는 근데 진짜 분명하다는 거.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공부하고 있었던 수능 경향 그거 다 던져라. 그거 아니다.
차라리 관짝에 들어간 요즘에 안 나오던데 하는 그 문제들을 더 파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지. 즉 선생님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편식 금지입니다. 기초 개념을 꼼꼼히 해야 그래야 과거 유형이든 최근 유형이든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고요. 편식 금지라는 거 이거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버릇인데 꼭 여러분들은 편식하지 마시고 다 골고루 다 여러 유형들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2027년 그때 당시 수능에서 좀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총평이었고요. 마무리는 파이팅!